볼턴 회고록하고 관련해서 문재인 청와대가 들썩이고 있다. 그것을 알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내놓고 항의를 하고 이것이 불만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고 그뿐 아니라 세계 외신들도 이것을 다 다루고 심지어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까지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통해서 그 트윗을 통해서 이런 것이죠. 바로 하루 전에 트럼프 대통령 트윗은 한국 뉴스를 리트윗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가 주장하는 그 모든 것들 그거 볼튼 당신이 잘못한 거다. 기밀을 누설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일단 그 트윗은 한국권에 국한해서 보는 것이 우리로서는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고 나서 또 그 다음 단계로 일이 진전이 됐습니다. 다음날 이렇게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볼턴 씨가 이 정의용 실장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측의 말에 대해서 답변을 내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이것이 마치 지나간 이야기를 또 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보는 각도를 달리해서 보는 그런 것이 됐죠. 우선 6월 23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볼턴 회고록에 들어있는 내용은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북미 회담은 한국의 창조물이었다. 사우스 코리아스 크리에이션이라고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볼턴 씨가 김정은이나 미국에 관한 진지한 전략보다는 한국의 통일 어젠더가 반영됐다.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한국의 통일 어젠더가 반영됐다고 한다면은 우리로서는 문재인 씨가 할 일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여지가 있죠. 리마연에서는 벌써 오랫동안 문재인 화법, 문재인 어법이라는 것을 계속 번역을 해서 국민에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것이 예를 들어서 북한 비핵화, 그게 뜻이 무엇이었는가? 물론 이제는 이런 내용이 많이 알려졌고 또 볼턴 회고록에서도 또 미국 정부에서도 이것을 분명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가 처음 이 말을 쓰고 그렇게 됐을 때는 다들 이 이중 언어의 의미를 구분하지 못해서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되는지 그렇게 가늠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 문재인 정권의 통일 어젠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아주 명백하게 밝혀집니다. 6월 24일 뉴스원에서 보도한 자료를 이제 가지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계속하면 되겠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 23일 아주 즉시 그야말로 뉴스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그 폭스뉴스하고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폭스뉴스 사회자가 질문을 하는데 문재인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22일에 발표한 입장문을
인용하면서 그러면서 볼턴 씨의 입장을 물었다. 아주 제대로 된 질문을 했다 하는 것이죠. 폭스뉴스 사회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회고록은 정확한 사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또 상당 부분 사실을 크게 왜곡하고 있다. 정부와 정부 사이의 상호 신뢰에 기초해 협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외교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향후 협상에 신의를 매우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이런 예를 들면서 질문을 한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 측에서 볼턴 회고록의 한반도 남북관계라든지 또 판문점에서 남북, 미국 이렇게 정상들이 만났던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이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외교의 기본 원칙을 위반했다고 이 청와대에서 지적을 하고 있다. 당신의 입장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볼턴 회고록에서 거기 들어있던 내용이 이번에 조금 더 나왔습니다. 뉴스원 보도에서 이런 것입니다. 볼턴 씨는 2018년 당시에 싹이 트고 있던 한반도 대땅트 거기에 대해서 모든 외교적 판단고는 한국의 창조물이었다. 근데 이 판단고라고 하는 것은 스페인에서 사랑을 얻기 위해서 부르는 그런 노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외교적인 러브콜이라고 할까 그런 것은 전부 한국의 창조물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낸 거였다. 창조라는 것이 그렇죠. 외교에서 무슨 창조가 있겠습니까? 외교관계에서 창조가 들어가면 그것은 만들어낸 자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은 불문율이 되겠죠. 그러면서 김정은이나 우리 미국의 진지한 전략이라기보다는 여기서 보면은 미국과 북한이 자기들을 양 당사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한국의 통일 아젠다와 더욱 관계가 있었다. 또 다시 확인이 되는데 문재인 씨의 이 통일 아젠다 그것을 그와 관계가 있다고 하면서 김정은이도 싫어하고 미국도 싫어한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상하다. 이 한반도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남과 북이 해야 하는데 김정은이가 그것을 싫어한다. 단지 남쪽에서 만들어냈다. 그러면 통일은 애초에 안 되는 통일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인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볼턴 씨는 또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두고 초미의 관심사였던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당초 북한의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통일 아젠다와 관련이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것으로 그렇게 의심을 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싱가포르 회담 그것이 통일 아젠다, 문재인 씨의 통일 아젠다. 그 다음에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뒤이어서 여러 가지 추구했던 것들 중에 하나이죠. 그것도 문재인 씨의 통일 아젠다. 그와 관련이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통일 아젠다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일단 그것은 이어서 다루기로 하고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볼턴 씨가 밝혔습니다. 자기의 입장을. 한국이나 미국의 유권자가 그것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시점에, 그러니까 유권자가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그럴 때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진실을 써내지 않는다면 결국 그것은 국민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볼턴 씨는 유권자가 바른 판단을 하는 그런 정보를, 그리고 반드시 그 판단의 토대로 삼아야 할 정보를 내놓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러고 보면은 볼턴 씨의 주장은 그것이 문재인 씨와 문재인 청와대에게 아주 난처하고 힘든 일이 될지라도 그것은 정의로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유권자가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사실을 토대로 각자 자유롭게 판단을 했을 때 그것이 진짜 민주주의라고 할 것이다. 그렇게 보이죠. 이 볼턴 씨가 자기네 나라 그 트럼프 대통령을 보고 비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은 자기 개인의 이익, 사익을 국가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인간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전 세계의 누구보다도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보이는 면들이 아주 많았죠. 다만 이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사익을 위해서 일을 했다고 비판을 받는 것은 단 한 건으로도 족합니다. 그래서 만일 볼턴 씨의 지적이 옳은 면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은 국익보다 사익을 우선시했다는 그 비판을 받을 만하다. 물론 이제 결론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볼턴 씨의 정의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에 문재인 청와대에 대해서 볼턴 씨가 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동일하게 문재인 씨는 국익보다 사익을 우선시하는 인간이다. 그래서 한국 국민은 이 정확한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이런 답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통일 어젠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 그 미북 정상회담, 말로는 이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이런 회담, 그리고 종전선언, 그 모든 것들, 이것이 결국은 문재인 씨의 사익을 향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무엇일까? 우리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씨는 이제는 자기가 내리막길이라는 이야기를 공식 석상에서 하곤 하죠. 그런데 그가 끊임없이 추구했던 것이 바로 노벨 평화상 수상, 그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씨의 사익은 노벨 평화상이다. 이제 이렇게 한번 희미하게 테두리를 한번 정해놓고 살펴보기로 합시다. 그동안 문재인 씨가 무엇을 해왔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씨는 항상 이번에는 A 정책을 하겠다. 이것으로 대한민국을 바꾸고 세계까지 바꾸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얼마 안 가서 그 정책 자체가 토대가 없고 그 이론이 부실하고 실천 가능성이 없다 하는 것이 막 밖으로 나오면은 그냥 모르는 척하고 갑자기 비정책을 하겠다 하고 선포를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선포를 무수히 했죠. 할 때마다 그래도 대통령의 의자에 앉아있는 자가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자그만치 세계를 도모하는 그런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도 한번 믿어보자 하고 기업가들, 정치인들, 관계된 자들이 가서 몰려듭니다. 그러면 새로 어떤 조직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기구를 만들고 세금을 거기에 책정하고 예산을 책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잠시 활기를 띱니다. 이 활기를 띠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착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정책을 한번 그렇게 했다가 또 바꿔서 했다가 그 다음에는 그 정책 담당자를 비난하면서 쫓아내고 의료정책을 했다가 또 외교관계라든지 다른 것을 또 그렇게 했다가 그래서 계속 다른 정책을 내놓고 하는데 이제 국민들이 먼저 했던 A 정책, B 정책은 어떻게 됐느냐고 묻지를 않는 겁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반성을 해야 하는 것이죠. 아마도 하도 많은 일이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지쳐서 그것을 따지지도 못하고 아예 국회까지 같이 들썩이면서 대통령이 한번 한다고 하면은 같이 우르르 몰려다니고 있으니까 따질 사람이 없는 것이겠죠. 언론도 한 반은 똑같은 짓을 하고 있고 어디 이런 거 하겠다 하고 외국 한 바퀴씩 돌면 거기 쫓아가는 게 즐거워서 그거 줄 서느라고 따지지도 못하고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봅시다. 문재인 씨가 가장 먼저 했던 정책부터 하다가 버린 정책이 얼마나 많았던가. 시작만 하고 중간도 없습니다. 정말 기공식하고 첫삽 뜨고 다음날 출근도 안 하는 식의 정책을 해왔다. 그런데 사람들은 문재인 씨가 많이 했다. 문재인 씨는 세계 대통령이다. 어느 나라에 누가 문재인 씨를 존경한다고 한다. 이러고 있죠. 자,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은 결국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 인간이다. 그런데 그 과정이 처음 시작하는 맨 처음의 그 시작만 중요한 인간이다. 과정이 없습니다. 시작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혹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문재인표 어떤 사업을 시작만 합니다. 그 다음은 없는 것이죠. 죽든 살든 돈이 거기에서 그냥 흘러나가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다 싶죠. 그런데 원래 목표를 달성하지 않으면 결과를 이루어내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하는 것이 우리 정상적인 인간들의 그 사고방식입니다. 인식인 것이죠. 그렇다면 문재인 씨는 시작만 하고 다녀서 거두는 게 없으면은 허탈하고 그리고 실패의 연속이냐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뭐냐 하면 문재인 씨는 항상 김정은이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아마 젊어서도 북측을 바라보고 있었겠죠. 그쪽은 종신제입니다. 왕조국가라고 한다면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5년짜리입니다.
뭐 탄핵당하지 않으면. 그리고 문재인 씨는 보궐이었으니까 더 짧았지만 지금 뭐 5년짜리라고 우기고 있죠. 어떻든 이 5년짜리 임기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부분 면책이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씨 항상 이런 얘기 하죠. 이번에 이거 하는 것은 20년 후에 이룰 것이다. 30년 후에 열매를 딸 수 있을 것이다. 아니 그 나무는 그 사이에 말라 죽는데 30년 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첫 삽을 뜬 자기가 30년 후에 열매를 이루어낸 공을 세웠다.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광고하고 다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많이 일을 저지르면, 많이 시작을 하면 공도 커지겠죠. 아주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충분히 해놓으면 자기는 노벨 평화상 탈 자격이 있다 하는 것이죠. 결과를 내고 싶었는데 그냥 5년짜리여서 내가 좀 더 했으면 낼 텐데 이만큼 한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말해서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 사람. 그런데 문재인 씨는 과정은 첫 삽을 뜨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 그 이유가 국익보다는 사익을 중요시 했고 그 사익은 바로 이러한 이 한반도라는 특수환경 속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함으로써 노벨 평화상을 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개인의 목적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문재인 씨는 아무것도 거두는 것이 없는가? 바로 이 대한민국의 국민, 대한민국 이러한 우리들의 이익과는 관계가 없는 노벨상, 그것이 그에게는 결실이다. 이렇게 보면 그럴만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볼턴 씨가 이야기하던 그 통일 어젠다, 또 종전선언, 그 모든 것이 왜 비판받아 마땅한가? 왜 그것이 문재인 씨의 사익인가? 볼턴 씨가 그 비판하는 기준은 동일하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사익을 국익보다 우선시한다고 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봤을 때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문재인 씨는 사실 미국을 속이고 한국 국민을 속이고 또 북측의 김정은이도 속이고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친문 세력 모두를 속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늘 속이고 늘 쇼를 하는 사람은 자기의 그러한 행위가 언제 선을 넘었는지를 전혀 모른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자기화돼 버리는 것이죠. 창피한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쇼를 하는 사람, 소기의 목적이 있을 때 그것을 위해서 창피한 줄을 모르고 거리에서 별짓을 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죠. 거리에서 영상을 찍는 그냥 땅에 떨어진 것을 주워 먹기도 하고, 보통 성인이 나이 든 사람이 할 것 같지 않은 그런 행위를 하는 그 유튜버 철구라는 사람처럼 그렇게 문재인 씨는 창피한 줄도 모르고 노르웨이, 스웨덴 가서 대놓고 노벨 평화상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보통 그래도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또 사회 명사라고 한다면은 창피해서 이런 짓 못하죠. 그런데 그는 그냥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이야기를 할 때 또 삼류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치도 않은 곳에 가서 아부 떨고 또 노벨상 자기가 받아야 하겠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리마연에서 꼭 1년 전입니다. 2019년 6월 16일 문재인의 노벨 평화상 로비 대놓고 면박당했다 하고, 이건 노르웨이에서 있었던 일이고, 이때 그 노르웨이 총리가 답변한 내용까지 너무나 생생합니다. 그뿐 아니라 6월 17일 그때는 스웨덴에 가서 구걸을 하죠. 노벨 평화상 주세요 하면서. 그래서 이 내용은 이번에 다시 확인을 해보기로 합시다. 마치 어제 일처럼,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하고 어쩌면 그렇게 아기가 맞는지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 이번 일과 관련해서 사실 볼턴 회고록이라는 게 나와서 그거 미국 문제 아니냐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전 세계인들 앞에서, 세계 정치계에서 망신을 당하는 것은 문재인 씨고 문재인 정권이다. 정의용, 서훈, 그 당시에 또 이 북한 쪽에 드나들면서 이런저런 일을 했던 사람들 줄줄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것을 한번 상황을 바꿔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게 일회성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번 무슨 일이 터지면 미국과 중국이 싸운다 싶으면은 그 다음에 문재인 씨가 얻어 터집니다. 미국과 그 북측이 뭔가 삐걱거린다 그러면 또 문재인 씨가 어딘가를 얻어맞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북한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과 북한이 치고받고 있을 때 이런 장면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 권투 경기를 링 위에서 하죠. 미국하고 북한 선수가 서로 이제 주고받고 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둘 중에 누군가가 맞아서 코피가 터지든지 눈옆이 찢어지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링 밖에 보면은 스텝이 있습니다. 문재인 씨인 것이죠. 근데 문재인 씨는 미국 스텝도 아니고 북측의 스텝도 아니고 단지 그 링 관리하는 거기에 어떤 스텝으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선수 둘이서 치고받으면 항상 문재인 씨가 코피를 흘리든지 앞니가 빠지든지 이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일이 벌어지는 도중에 북측이 또 조금 폭주를 하고, 그러면서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를 하게 됐죠.
그러면은 그 돈, 그거 문재인 씨가 내야 하겠죠. 그런데 문재인 씨가 낸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 돈도 아니고, 자기 돈 아니니까 문재인 씨는 겁나면 미국 쫓아가서 뭐든지 다 할 테니까 살려주세요 이러는 것 같은데, 결국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의 돈이고 우리나라의 돈이 그렇게 나가게 된다. 문재인 씨가 노벨 평화상을 탐내서 그가 욕심을 부려서 우리 국부가 세계로 다 흘러나가고, 문재인 씨가 삼류여서 강대국 사이에서 특히 중국과 미국이라든지 혹은 호전적인 김정은 집단과 미국이라든지 그런 데 끼어들어서 또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렇게 하다가 또 우리 국부가 흘러나가고 안보가 또 위험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문재인 씨가 결국 마지막에 움켜쥐는 것은 노벨 평화상이다. 그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노벨 평화상, 그게 어떤 것인가? 그게 행운의 상인가? 아니면 분란의 상인가? 그것도 좀 불분명하기는 합니다. 지금 김대중 전 대통령 보면은 그 노벨 평화상 집에 가져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식들이 돈 가지고 싸우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자격 없는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가져가게 되면 그것은 재앙을 불러오는 그런 불길한 것이고 그 분란의 싹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떻든 문재인 씨는 그렇든 말든 그 노벨 평화상에 모든 것을 걸고 우리 5,100만 국민의 허락도 받지 않고 이 나라를 걸고 자기 맘대로 자기 개인의 욕심을 추구하고 있다. 그것이 볼턴 씨의 회고록, 그리고 그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다시 확인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문재인 씨의 통일을 어젠다, 문재인 씨의 종전선언, 무슨 그 평화를 추구한다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사익 추구였구나.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문재인 씨가 사랑하는 노벨 평화상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보기로 합시다. 청와대 대통령 문재인 씨하고 노르웨이 총리 솔베르그 씨, 이 두 사람이 6월 13일에 회담을 했습니다. 그 회담이 끝나고 나서 그 자리에서 한국 기자 한 명이 질문을 했는데 호칭을 다음과 같이 그 호칭을 불렀습니다. 문재인 씨를 향해서는 우리 대통령님, 그리고 노르웨이 총리에게는 노르웨이 총리,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는 지금 너무나 인기가 없어서 그렇지 사실은 전 세계 기자가 올 수 있는 그런 자리였죠. 거기에서 우리 대통령이라고 부른 것은 부적절했다. 그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객관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은 그런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기자가 대통령과 그렇게 친밀감을 표현한다. 그것도 좀 이상하죠. 어떻든 한국 기자가 노르웨이 총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노르웨이는 또 평화의 상징의 국가입니다. 전 세계의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문장이 벌써 틀렸죠. 이것도 역시 청와대에서 올려놓은 그 원문을 올려놓았기 때문에 틀렸으면 그냥 틀린 겁니다.
평화의 상징의 국가입니다. 한글을 모르는 것인가? 이러고도 기자라고 하는 것인가? 그런데 이런 기자를 굳이 그 먼 곳까지 데리고 간 것인가? 질문이 아주 많이 쌓여 있습니다. 어떻든 그 표현에서 노르웨이가 노벨 평화상을 주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노벨 평화상에 어느 정도 기여도가 있을지, 그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전 세계 평화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도대체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번역을 했을까 좀 궁금합니다.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뚝 잘라 먹고 그냥 했겠죠. 그런데 우리 한글도 이렇게는 안 씁니다. 임금님 앞에서 쓰는 말처럼 아주 군더더기가 잔뜩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기로 하죠.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문재인 씨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정보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그 전단 앞부분만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노벨 평화상에 얼마나 기여하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역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문장이 안 되죠.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어떻든 그 말을 그냥 그대로 두고 분석을 해보기로 합시다. 문재인 씨는 노벨 평화상을 위하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문재인 씨가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노벨 평화상에 얼마나 기여하느냐, 기자가 이렇게 물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 프로세스라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과정이 될 테니까 결국 끝이 나겠죠. 그것이 끝나면 노벨 평화상한테는 어떤 이익이 있나? 노벨 평화상이 얼마나 좋아할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문재인 씨는 그러면 노르웨이를 위하여, 스웨덴을 위하여, 노벨 재단을 위하여, 그래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이것이 문재인 씨가 이러한 기여를 하고 싶어서, 노벨 평화상에 기여를 하고 싶어서 자기 뜻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돈과 시간과 그 저력을 다 기울여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 누가 기쁜가? 문재인 씨 한 사람만 기쁘다. 문재인 씨 한 사람의 만족감을 위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구나. 일단 여기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의 그 후단입니다. 그 부분에서 기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세계 평화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노르웨이 총리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이 어디 있는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노르웨이 총리가 진행하고 있는가? 바로 앞에서 문재인 씨가 그것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직접 진행하고 있는 문재인 씨한테 물어봐야지 왜 엉뚱한 사람에게 묻는 것인가? 이 질문은 도대체 뭐 하자고 이렇게 작성을 해서 질문을 했던 것일까?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앞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결국 세계 평화는 꼴찌로 마지막에 물어보는구나. 세계 평화는 참 관심이 없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본 이 문장은
한글 문장으로서 일단 성립이 안 되는 그런 것이고, 그런 면에서 아주 청와대스러운 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우리가 앞에서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해봤던 것들이 왠지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막연한 그런 불편한 기분이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문장은 제대로 풀이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문을 이해하기 쉽게 다시 정리를 해보기로 하죠. 그것은 이렇게 됩니다. 노르웨이는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는 국가입니다. 문재인 씨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것을 그 명목으로 문재인 씨에게 노벨 평화상을 줄 수 있습니까? 좀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문맥을 바로 잡아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풀이를 해놓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명백한 로비가 되겠죠. 로비를 하게 되면 욕을 먹을 것이고, 또 비난을 받을 것이고, 책임 추궁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말을 비비 꼬아놓은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꼬아놓고 나니까 어땠습니까? 결국 말 같지 않은 말, 글 같지 않은 글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노벨상 중에서 평화상은 노르웨이가 준다. 그런데 그 노르웨이 총리에게 직접 문재인 씨에게 노벨 평화상 줄 수 있느냐고 한 그런 결과가 되고 말았죠. 노르웨이 총리에게, 그것도 모두가 다 보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로비하는 짓을 해버린 것이다. 그렇게라도 한번 찔러보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빈 방문을 하는 여러 나라를 보면 과연 정상은 정상다운 능력들이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는 이러한 아주 대놓고 사람을 찔러보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주 현명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는 우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대뜸 비핵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목표를 비핵화라고 하는 세 글자로 압축해버린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비핵화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풀어놓습니다. 비핵화는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다.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개발하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완전히 획득하면 지역의 균형은 완전히 깨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반도를 비롯해서 일본까지 이 동북아의 그 평화는 없다. 전쟁만 남게 된다 하는 것이 되죠. 그 다음에 그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균형도 깨질 것이다. 결국 세계대전의 위험은 김정은이가 만들고 있다. 문재인 당신이 만들고 있다. 사실은 이런 경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식이 있는 그런 지도자라고 한다면은 그냥 정답이 유일하게 나와 있는 하나밖에 없는 정답이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을 사찰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인해서 평화체계 자체가 완전히 와해될 것이다.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평화체계 자체가 완전히 와해되고 전 세계의 이 균형이 깨어지고 바로 북한은 악인 것이죠. 인류를 멸망의 길로 몰고 갈 수 있는 이 이야기는 2017년에 이미 했습니다. 전 세계가
김정은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거기에 손잡고 같이 돌아다니겠다 하고 지금까지 자유세계의 일원이라고 믿은 이 대한민국, 자유세계의 일원이기 때문에 서로 친구로, 동맹으로 이렇게 신뢰관계를 맺은 그 우방들을 김정은이 그 악을 위해서 악용하는 문재인, 도대체 이 나라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 그렇게 2년이 흘러온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대북 제재로 북한을 비핵화해야 한다. 결론까지 완전히 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답을 합니다. 노벨 평화상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를 정하는 것은 노르웨이가 아니다. 노르웨이 국가 정부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그렇죠. 어떻게 정부가 여기에 관여하겠습니까?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누구에게 상을 줄 것인지 그 수상자를 선정하고 그리고 시상도 한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실제가 그런 것이죠. 여기에 정부가 개입을 한다면 그것은 정말 큰일 날 소리다. 그러니 문재인 씨와 같이 간 우리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기자는 결국 무식해서 노르웨이 정부에다 대고 로비를 한 셈이다. 이 질문을 문재인 씨 측에서 줬다면 아무리 그렇게 원하고 그렇더라도 이런 짓은 하지 말았어야지. 그렇게 보이는 대목입니다. 아무튼 면전에서 노르웨이 총리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이런 말을 점잖게 한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문재인 씨가 노벨 평화상을 받으려고 그렇게 공을 들여봤자 안 됩니다. 문재인은 안 된다 하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노벨상 시상식장이 있습니다. 그 앞에 아주 멋진 승용차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시상식장 그 밖에 현관 밖 계단 앞에 이 차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차 뒷문이 열리고 귀빈이 내립니다. 그런데 이때 앞쪽에 문이 열리고 운전자도 따라 내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려봤자 다시 운전석에 올라서 운전대를 잡고 그 차를 빼라. 이렇게 주문을 받겠죠. 그 시상식장에 들어가는 사람은 귀빈인 겁니다. 운전자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상을 받는다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상식장에 들어가서 상을 받을 겁니다. 운전자인 문재인 씨는 차 빼야지 어떻게 상을 받으러 가겠습니까? 그러니 안 되죠. 그 다음에 문재인 씨는 역시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벨 평화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했고 그리고 나서 평화가 증진되었다. 이렇게 인정받았을 때 주는 겁니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때 그 상을 받는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인가를 했고 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과거 시제이죠. 이미 그 무엇인가가 완성되고 종료됐다. 그런 다음에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를 하겠습니까? 무엇인가를 하고 있을 때, 진행 중일 때는 심사하지 않습니다. 상을 주지 않는 것이죠. 문재인 씨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누구보다도 잘 이해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씨 속마음은 이렇죠. 내 임기 동안 내가 쫓겨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그 임기 동안 무엇인가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된다. 그것이 바로 문재인 씨의 목표가 아닌가. 바로 그래서
문재인 씨는 노벨 평화상을 못 받는 겁니다. 불길한 숙명인 것이지요. 문재인 씨가 최근에 결국 쭉 누적이 되기는 했지만 최근에 하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과거 그를 지지했던 세력들은 두 글자로 표현을 합니다. 추태. 그래서 등을 돌리지요. 현재 그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요즘에 그 영화 탓도 있는지 국가 해충이다. 그 영화 제목을 해충 대신에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응을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이것이 민심이구나.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뒤로 물러나게 합니다. 머리도 숙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특히 어린아이를 보면 좀 고집이 센 그런 아이라고 하더라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좀 착해지고 또 설명절이 되게 되면 정말 보는 어른마다 배꼽 인사도 잘하고 이렇게 하죠. 그때가 지나면 다시 재버릇이 나오기는 합니다. 이번에 문재인 씨가 노벨상의 본지인인 스웨덴에 가서 그 의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울면 안 돼 하는 소리를 듣고 항상 생글거리는 크리스마스를 앞둔 악동처럼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기로 하죠. 문재인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왕님, 내외 귀빈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사람을 부른 다음에 이것이 그 의회 연설의 아주 첫 부분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 알바 미르달 여사는 바로 이 자리에서 전 세계 군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처음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도 노벨 평화상 수상 직후 바로 이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 비전을 재차 천명했습니다. 그로부터 19년이 흘렀는데 한반도 평화에 얼마나 진전이 있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한반도 평화가 덕분에 아주 진전이 됐다 하는 이야기로는 결코 들리지 않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알바 미르달이라는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받고 그리고 처음으로 선언을 했다.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19년 전에 노벨 평화상을 받고 재차 천명을 했다. 그러나 19년이 지난 지금 성과는 없다. 문맥상 당연히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일단 나는 다음과 같이 풀이를 했습니다. 문재인 씨는 참으로 공격적인 노벨 평화상 지원자다. 자기보다 먼저 노벨 평화상을 받고 이 의회에서, 스웨덴 의회에서 연설을 했던 두 사람의 그 머리통을 가차없이 걷어차버렸다. 그리고 나서 들어가서 내가 왔다, 나 문재인이가 왔다 하고 그렇게 선포를 한 것이다. 물론 거머쥐고 싶은 것이 있으면 대담하게 이렇게 나아가야 하기는 할 겁니다. 어떻든 김대중 씨는 바로 이날 문재인 씨한테 문재인 씨 발길에 걷어차여서 만일
그의 백골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거리로 날아가서 산산조각이 났을 것이다. 이제 스웨덴 의회는 나 문재인만 바라봐 달라.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폐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는 역시 또 해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노벨 평화상은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꿈나무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실적에 대한 평가인 것이죠. 문재인 씨는 이것을 거꾸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주면 나는 19년 전에 김대중 씨처럼 그렇지 않고 결과를 내겠다. 이런 이야기, 출발이 틀렸다는 것이죠. 이 의회 연설은 참으로 문재인 씨가 얼마나 스웨덴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는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고르게 그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웨덴을 찬양했는데 그것도 거짓말로 찬양했다. 이건 확실히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소개하죠. 문재인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웨덴은 한국인에게 오랫동안 이상적인 나라였다. 한국의 시인 신동엽은 스웨덴을 묘사하는 시를 썼다. 시의 일부를 읽어보겠다. 그러면서 신동엽 시인의 시를, 여러분도 그 뉴스 봤죠? 글자 수를 줄여서 몇 글자로 해서 소개를 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시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시인이 시구를 압축을 해서 써놓은 것이 시가 아닙니까? 그것을 문재인 씨가 다시 추려서 소개를 하면 남의 시 갖고 2차 저작물 만든 것인가? 그것은 아예 시도 아니고 신동엽의 시도 아니죠. 뭐 상관은 없습니다. 이 신동엽이라는 사람은 좌파 시인이더군요. 찾아보니까. 근데 문재인 씨 항상 이렇게 시인이 됐든 노래하는 사람이 됐든 무조건 좌파만 들고 나오는데 참 편협한 게 세월이 가도 바뀌지 않는다. 머리가 반쪽이어서 그런가. 좀 딱한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그가 시를 소개했는데 시를 누더기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우선 시작은 이렇습니다. 스칸디나비아라든가 뭐라고 하는 고장에서는, 그러면 스칸디나비아, 이 스웨덴이 포함되는 세 나라 어디일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스웨덴에 접근은 했네. 그런데 그 뒤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석양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아저씨가 꽃리본단 딸아이의 손을 이끌고 백화점 거리에 칫솔 사러 나오신단다. 우선 대통령에 걸려야 됩니다. 이 스웨덴은 앞에도 보았듯이 국왕님이 계시죠. 그리고 이 내정을 담당하는 것은 수상 혹은 총리,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러한 직함을 가진 공무원이 담당합니다. 대통령이 없는 것이죠. 어떻든 문재인 씨는 이것이 스웨덴 이야기다. 스웨덴은 이제 없는 대통령도 만들어야 할 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을 바꾼 부분입니다. 총리는 기차역 대합실 매표구 앞을 떼약볕 흡수며 줄지어 서 있을 때 그냥 총리라고 썼죠. 이 시는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는 왜 총리로 바꿨을까? 바로 한국이 떠오르기 때문에 바꾼 것이죠. 그 다음에 기차역 대합실, 이 부분은 기가 막힙니다. 시에서는 이것이 서울역 3등 대합실, 무슨 스웨덴에 서울역 3등 대합실이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까지 고쳐서 속여서 그렇게 남을 칭송을 하더라. 그 다음 구절은 이렇습니다. 그걸 본 역장은 기쁘겠소라는 인사를 했는데
이 원시는 그걸 본 서울역장은 이렇습니다. 서울역에서 서울역장이 인사를 했더라. 그런데 거기가 스웨덴이라고 문재인 씨가 우기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예 다 빼버린 문장이 있습니다. 남해에서 북강까지 넘실대는 물결. 남해건 북강이건 이것이 뭐 통칭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동해에서 서해까지. 동해, 서해, 남해, 북강. 이것은 대한민국 주변의 지형이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그 중립국에서는 바로 이 중립국이라는 말 때문에 스웨덴을 스위스하고는 좀 다르지만 스웨덴을 중립국이라는 측면에서 이것이 스웨덴을 가리킨 시다. 이렇게 덥석 믿어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 중립국에서는 대통령 이름은 잘 몰라도 지금 이 중립국은 대통령이 있는 나라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이 신동엽 시인이 쓴 이 배경은 일단 가장 가까운 것은 한국이고 스웨덴은 될 수 없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칸디나비아가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스웨덴인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없습니다. 국왕이 있는 곳입니다. 서울역도 없죠. 스웨덴에는 동해, 서해, 남해도 없고 따라서 이것은 그 좌파 시인이 꿈꾸던 자기가 원하는 요소들이 있는 한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 오히려 원만하다 그렇게 봅니다. 어떻든 풀이를 어떻게 하든 상관없는데 왜 서울역 3등대합실을 지웠는가? 스웨덴에 서울역 3등대합실이 없으니까 이것은 분명하죠. 이런 식으로 시를 뚝뚝 잘라 붙이고 어휘도 바꿔 쓰고 하는 이런 조작질은 안 되는 겁니다. 문재인 씨는 도대체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모르는 사람인가? 글을 보자 하는 사람들은 겨우 이 정도 시조차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그 시를 마음대로 잘라서 대통령의 연설문에 붙여주는 것인가? 이 삼류들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씨는 스웨덴 찬양을 계속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한국인들은 스웨덴의 역할을 매우 고맙게 여기고 신뢰합니다. 여러분 스웨덴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까? 스웨덴만큼 우리가 물론 그 스웨덴을 자주 가지 않는다 하는 것도 있지만 스웨덴은 우리하고 그렇게 가깝지는 않죠. 그 다음에 스웨덴은 한국인이 매우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스웨덴을 사랑합니까? 그 답이 그렇다가 아니면 문재인 씨는 거짓말을 한 겁니다. 한국인들은 앞에 소개한 그 신동엽의 이 시를 읽으면서 스웨덴의 수준 높은 민주주의와 평화, 복지를 상상했다. 이 시는 1968년에 발표된 시입니다. 그때 한국인들이 그랬을까? 나는 그것을 믿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스웨덴의 역사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씨는 스웨덴의 역사까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먼 나라, 남의 나라 역사를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서 많은 영감을 받고 있다. 일단 이 모든 이야기를 나는 그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씨의 이 말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그렇다면 또 할 말은 없습니다. 문재인 씨의 극찬은 다음 구절입니다. 문재인 씨는 이 판문점 선언 이것을 정말 애지중지하죠. 대단한 기적같이 다가온 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018년 4월의 일이죠.
그런데 그 판문점 선언이 있던 그날을 스웨덴한테 망설임 없이 선물을 해버립니다. 판문점 선언이 있던 그날은 스웨덴의 여름만큼 아름답고 화창한 봄날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딱하죠. 4월은 여름이 아니고 봄입니다. 그러니까 스웨덴의 여름만큼 아름답고 화창한 봄날이다. 그렇게 구겨 넣은 것이죠. 스웨덴의 봄날도 그렇다고 하면 좀 짜깁기 하기가 쉬웠을 텐데 아무튼 이렇게 어울리지 않게 억지로 구겨 넣어서 찬양을 했습니다. 직접 그가 한 이야기를 조금 소개를 하죠. 한반도 평화를 만들 당사국들이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 스웨덴의 역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스웨덴 국민의 응원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희망을 더욱 크게 키울 수 있었습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부터 역사적인 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스웨덴이 했던 큰 역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 그 전에 핀란드에서도 들은 것 같죠.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바닥을 깁니다. 어떻든 무작정 감사를 연발하는 문재인 씨. 노린재라는 그 곤충이 있죠. 그 노린재처럼 납작 엎드려서 무한한 칭송을 바치고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씨는 그 다음에 평화를 노래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저는 스웨덴의 길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이런 느낌을 받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것은 바로 전에 문재인 씨가 했던 이야기를 알고 있으면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문재인 씨가 노르웨이를 떠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을 버리고 신뢰를 통해서 평화를 만든 스웨덴으로 떠납니다. 핵을 버리고 신뢰를 통해서 평화를 만든 그 스웨덴의 길을 믿고 문재인 씨가 그 길을 가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우리 핵이 없지 않습니까? 기껏해야 원자력 발전소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걸 버리고 평화의 길로 가겠다. 그걸로 이 한반도 북한 비핵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 스웨덴은 핵을 버렸죠. 북의 김정은이는 핵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기네 그 삶의 토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핵을 버리고 간 스웨덴의 길과 핵을 껴안고 가는 북의 김정은이의 길은 같은 길이 아니죠. 북계는 스웨덴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는 스웨덴한테 가가지고 핵을 참 잘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길을 믿습니다. 김정은이는 멀쩡하게 핵을 껴안고 있는데 도대체 왜 스웨덴을 귀찮게 하는 것일까? 그렇죠. 그 얘기를 하려면 김정은이한테 너 정신 차려라, 핵을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김정은이한테는 뻥끗도 못하고 스웨덴한테 가서 잘하셨습니다 하고 칭송을 합니다. 좀 이상하죠? 이상한 짓을 합니다. 아무튼 이 대목부터 이 연설이 끝날 때까지 한번 헤아려 봤더니 평화라는 말을 30번을 계속을 합니다. 곳곳에 집어넣습니다. 평화를 위한 평화, 평화의 평화. 이런 식인 것이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 대목을 영어로 통역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통역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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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스피스 피스 피 이렇게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연설문을 쭉 보다 보면 그 말미에 가서는 문재인 씨도 좀
뒤늦게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바로 스웨덴은 노벨 평화상을 안 주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 같다. 평화상 받아야 하는데 평화상 안 주는 곳에서 여태까지 로비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씨가 하는 그 다음에 그 행동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주소가 틀렸네. 그러면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시인의 식구를 소개하는 것이죠. 말미에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의 식구 한 줄을 소개합니다. 그 중에 후반부만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땅은 우리가 똑바로 걷기를 원한다. 혹시 이 말을 하면서 문재인 씨 가슴을 쳤을까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시인을 찾는 데 실패한 모양입니다. 역시 해도 안 되는 불길한 숙명의 주인공이다. 그것을 또다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